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그때 몰랐던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읽으면 그런 의미를 발견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때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금서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정채봉 작가님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입니다. 이 책이 왜 금서냐 하면 이 책을 지으신 정채봉 작가님이 원래 동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재밌고 좋게 읽었는데 다시 보면 살짝 유치한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에 봉인해 놓는 것이 좋은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다른 책을 리뷰하다가 이 책을 리뷰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려서요. 결국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영남대에 왔다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저게 영남대 정문이에요. 지금 엄청 넓죠? 저쪽으로 차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또 이쪽 차선도 이렇게 넓어요. 딱 보시면 이쪽으로 쭉 가면 거의 뭐 공원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교입니다. 이 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부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크기만큼은 엄청 큰 학교입니다. 근데 이 영남대에서 이 영상을 다 찍는 건 아니고요. 제가 대구에서 이 책과 가장 어울리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저한테는 옛날 책이었고 그리고 또 옛날 노래가 있는 김광석 거리, 향수를 자아내는 김광석 거리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김광석 거리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마저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짜잔! 예,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도착했고요. 여기 바로 김광석 형님이 앉아 계시는군요. 네, 여기 계시죠? 여기가 이제 김광석 길이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김광석 거리 펼쳐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제가 이 김광석 거리를 찾아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이라 이 어린 시절 제가 좋아했던 이 노래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입니다. 콘서트를 가면 이런 좀 피곤하신 얼굴로 무심한 듯이 불러주는 그 노래들이 정말 듣기가 좋았고 그 가사들이 또 절절하게 또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노래들이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노래방에서 이 노래들을 불러보면 엄청난 고음들이 많거든요. 쉽게 부르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노래라는 것이 함정이. 하지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무척 즐거운 그런 노래들이었죠.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어 다시 읽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는 좀 묘했습니다. 예전에 감동받은 구절이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때만큼의 크기는 아니었다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화다 보니까 뭐 자기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또 다시 좋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다든가 아니면은 실현을 당한다든가 하는 독수리들이 모여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영웅 독수리가 와가지고요. 일어나 날 잡구나.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으랴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 구절이 참 좋았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고마워. 네, 고마워.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 바야시의 고백 같은 것이 더 눈에 들어왔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개혁할 힘을 달라라고 빌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니까 내 주변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라고 빌게 되고요. 그리고 임종을 얼마 안 남은 무렵에는 나 자신이라도 변화시킬 힘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처음부터 이렇게 빌었던들 이렇게 호송세월하지 않았으련만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은근히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이야기들은요, 그 나이와 그 변화, 환경에 맞게 좀 곳곳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김광석 형님이 계시고요. 김광석 형님의 바로 앞에는 저렇게 버스킹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잘 구성된 곳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잠원집 같은 구성이라 전체 줄거리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짧은 에피소드나 동화 같은 것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한 페이지면 끝나는 것도 많고 길어야 3페이지 정도의 짧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전달하는 메시지는 조금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씌워진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죠.
당장 제목인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부터도 걱정만 하는 굴뚝새를 보며 엄마 참새가 아기 참새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걱정은 결코 두려움을 없애준 적이 없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날지 않고 앉아서 걱정만 하던 굴뚝새는요, 호수의 총에 맞아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그에 맞춰 수정하라 라는 자기계발서의 단골 메시지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렸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도 그랬고요. 그런 데서 자주 나왔던 말들이기도 하거든요. 기시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한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봤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교도소였어요. 두 번째 사람이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가봤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린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요, 나는 그 두 사람을 모두 합한던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일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비판적이죠. 제가 알기로 정채봉 작가님은 살아계실 때 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실 때는 또 비판하실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죠. 세대 비판도 있습니다. 아들의 불행, 딸의 행복이란 편인데요. 자신의 아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죠. 맨날 며느리 시중만 들고 며느리 대신 부엌만 들락날락하면서 며느리는 그냥 빈둥거리고만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한테 다른 사람이요, 딸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봤더니 딸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음식도 다 해주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잠언집이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읽힙니다. 무엇보다 이게 동화 작가의 작품이니만큼 상당히 이런 말들을 예쁘게 해요. 교만하지도 그렇다고 기가 죽지도 말라, 이런 말들을요, 망원경과 현미경이란 말을 풉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라. 그러면 인간이 정말 티끌만하다라고 느낄 테니까 뭐가 좀 있다고 우쭐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이번엔 현미경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은하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될 테니 뭐가 좀 없다고 풀 죽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은유의 미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출퇴근길에 가방 속에 넣고서 몇 편씩, 에피소드 몇 편씩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한가진 주말 저녁에 커피 한 잔 앞에 놓고서 읽어보시기에도 참 좋은 책 같습니다. 강추드려요. 이곳은 반대편 쪽으로 있는 김강석길 시작점입니다. 여긴 특징이요, 저렇게 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엄청나게 큰 기타가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어우 크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요, 정채봉 작가님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였습니다. 방송하고 있는 시안책방이 좋아요와 구독 얻을 걱정할 일 없게 여러분이 팍팍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